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의 공미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강연 주제는 돈가스에 담긴 교류와 융합의 역사입니다. 동북아 해역의 이문화 교류로서 탄생한 절충 요리인 돈가스의 주 재료인 돼지고기가 어떻게 보급되었고 그 다음 이 돼지고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돈가스의 어원은 어디에서 왔으며 이 돈가스가 어떻게 탄생되어 가는지 그 과정과 이 돈가스가 한국에 언제쯤에 들어왔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 내용 중에 일본의 도시가 몇 군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일본의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열도는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홋카이도라는 지방과 그리고 동북지방과 아래에 간서지방까지 쭉 이어지는 혼슈와 간서지방의 옆에 에이메 해안이라든지 고치 해안을 포함하고 있는 시코쿠와 그리고 최남단에 오키나와를 비롯해서 나가사키와 가고시마를 포함하고 있는 큐슈 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업 중에 나오는 도시는 주로 나가사키, 오키나와, 그 다음 가고시마의 서쪽 부분에 있는 사스마번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동경의 긴자라는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의 연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조mon과 야요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나라 시대 또는 에도 시대, 메이지 시대, 쇼와 시대, 다이쇼, 지난해에 5월 1일 전까지 레이와 시대까지 여러 연대가 변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 중에 주로 언급되는 그 시기는 1603년부터 1868년까지 에도 시대와 1868년에서 1912년까지의 메이지 시대, 그리고 1912년에서 26년까지의 다이쇼 시대를 중심적으로 시대적인 배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돼지고기 보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 돼지가 오키나와 류큐 지방이라는 지금의 오키나와를 거쳐서 사스마번에 전해졌습니다. 이 사스마에서는 돼지고기를 요리를 해서 이 돼지고기 요리를 된장에 넣어서 만든 요리인 사스마 지루, 사스마 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육식 금지령이 시행되어 있었습니다. 육식 금지령이 시행된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올라가 보면은 우리 한반도의 백제의 상황, 약 538년에 불교가 일본에 전래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불교가 정착하게 되고 불꽃을 피우면서 텐무 청왕 때는 이제 살생을 금지시키고 육식 금지령이 발표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육식 금지령이 발표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고기를 안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코네번이라는 곳에서는 장군이 보약으로서 쇠고기에 된장 절임을 해서 쇠고기 절임으로서 보약으로 먹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규슈에 거주하는 무사라든지, 그 다음에 난학자라는 것은 네덜란드를 통해서 유럽의 어떤 학문이라든지 또는 문화, 기술을 배우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난학자라든지, 그 다음에 난이들에게 아주 이 사스마국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에도, 지금 도쿄까지 보급이 되곤 했었습니다. 에도 시대에 보면은 주로 중국인 거류지가 있었는데 중국인 상인들만의 특별 거류지인 도진야시키라는 거류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국인들이 돼지를 사육하면서부터 이 돼지가 나가사키에 보급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사키는 그 당시에 에도 시대가
세국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당시에 항이 개항된 게 이 나가사키 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어떤 그 무역 상인들이 일본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건너와서 살았던 곳이 있는데 이곳이 그 인공으로 만든 대지마였습니다. 이 대지마에서는 돼지로 햄이나 소세지를 만들어서 먹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그 일본의 나가사키라든지 사스마에서는 일찍부터 돼지를 먹게 되는 그런 생활 습관이 일찍부터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이 돼지고기가 고급 요리로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고 그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 메이지 유신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육식사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일본에는 그 1858년에 미일 수호 조교가 맺어집니다. 저 일본은 자위가 아닌 타이에 의해서 힘이 약했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개항이 되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일본인들은 상당히 그 굴욕감을 느꼈고 무조건 힘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옆에를 보니까 첫째 그 미국인을 보니까 신체적으로 외면적으로 아주 그 튼튼하고 그 다음에 단단한 그런 체형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왜 이렇게 튼튼해졌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역시 식사에서 육식사를 육식을 먹었다는 그런 결론이 내렸었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도 육식을 먹자. 그래서 서민들이든 모든 사람에게 고기를 먹여서 이 병사들이 만약에 군에 가서 싸움을 하더라도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육식을 먹자고 처음에는 그 쇠고기 예찬론이 점점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후쿠자와 유키치도 그 쇠고기 예찬론에 있어서 아주 선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그 육식사에 대한 어떤 그런 보급으로 인해서 일본 메이지 정부는 그 국제적인 어떤 그런 그 사교장에서도 주로 항상 외국인과 그 어떤 이문화 교류를 통해서 서양의 어떤 그 고기 요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고기 요리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점점 만들어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쇠고기는 처음에는 서민들에게는 성급 다가가지 못했지만은 이 스키야키라는 그런 요리를 통해서 이 서민들에게도 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해소되고 그래서 이 육식에 대해서 점점 더 그 간격이 좁아져 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돼지고기는 그런 쇠고기처럼 그런 서양인처럼 그렇게 몸을 튼튼하게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보면은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청결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새 정부를 수립하는 그런 문명 개화하고는 조금 불이치되었기 때문에 다소 경원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도 처음에는 그 돼지고기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그런 그 외국인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또는 서양식을 통해서 이 돼지고기에 대한 서민들의 거리감이 점점씩 좁아지곤 했었습니다. 특히 1882년부터 3년에는 도쿄에서 이 돼지고기 그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기를 시작했었고 그 당시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 청일전쟁에 대한 이 병사들의 어떤 그 식량으로도 많이 보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가 쇠고기가 맨 처음에 너무 보급하다 보니까는 이 쇠고기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제 부족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그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1900년이 되면은 미국과 영국에서 그 시대지를 수입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돈 사업도 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돈가 중에는 그 여성이 좋아하는 그런 돼지고기 요리로서 시식회도 개최를 하기도 했었고 또한 돼지 해부학자인 그 도쿄대학, 그 동경대학의
다나카 히로시라는 그 교수가 그 다나카시 돼지고기 그 조리라는 그 책자를 출간함으로써 다양한 요리로 그 고안해서 그래서 서민들이라든지 그런 여러 청에 접근해 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서민은 돼지고기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고 이것이 돈가스 탄생의 서서히 기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나라와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전쟁에 따라서 그 군비에 대한 확장 정책이 시행이 됐었고 이에 따라서 병사의 음식으로서 커틀릿과 같은 그런 양식이라든지 육식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됐었고 이래서 서민에게도 쇠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요리가 전파되었는데 이러한 것이 한층 돈가스 탄생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가스의 어원은 프랑스어인 그 코틀레트에서 왔습니다. 이 코트는 송아지, 양, 돼지의 그 뼈에 붙은 등심이나 혹은 등심 형태로 자른 고기를 말합니다. 이 코틀레트가 그 영어로는 커틀릭입니다. 사실은 이 커틀릭이 1860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훨씬 이전에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 하연 통어라는 그 책자에 커틀릭이 가스레스라는 기록이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가스레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872년이 되면은 가나와키 그 로구의 저서가 나오는데 이 저서가 이 서양 요리통입니다. 이 서양 요리통에서는 실제로 이 홀 커틀릭을 만드는 그 방법이 상세하게 다 소개가 되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를 뜻하는 홀과 그 다음에 그 같은 의미 포크 그리고 커틀릭의 가스레스가 결합을 해서 포크 가스레스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포크 가스레스는 일본어의 돼지를 뜻하는 동과 그 커틀릭의 그 외래어인 가스레스가 결합해서 돈가스레스로 변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스레스가 줄임말로 가스이기 때문에 이 돈가스가 정착이 됨으로써 이 포크 가스레스가 돈가스로 정착이 되었었습니다. 이 그림은 일본의 동경에 있는 긴자에서 가장 최초로 1895년에 가장 최초로 돈가스 전문점입니다. 그 이름이 렌가테라고 하는 곳인데 이 렌가테는 지하 1층과 그 다음에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붉은 뱃돌집의 경양식의 레스토랑입니다.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은 외면에서 외향적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나이프와 포크, 그 다음에 일단 후추라든지 그 다음에 소스라든지 이런 것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식의 돈가스 요리의 원조인 홀 커틀릭이라는 것은 돼지고기 중에서 뼈에 붙은 등고기 또는 로스고기에 밀가루를 묻힌 뒤에 소량의 기름으로 프라이팬에 볶는 그런 서양식 요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1895년에서 99년에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본 도쿄 긴자의 렌가테라는 그런 돈가스 전문점에서는 이때까지 소량의 기름으로서 붙여낸 그런 가열 조리법이 아닌 많은 양의 기름을 듬뿍 사용해서 튀긴 그런 포크 가스레스를 판매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이 포크 가스레스는 렌가테의 이대체 업주인 기다 켄지로가 여러 번 고민을 하고 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일본인에 맞는 그런 돈가스를 발명할까 이런 고안 속에서 발명한 그런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크 카츠레스는 당시 그 얇은 돼지 고기를 사용했었고 소스로서도 지금의 우스타드 소스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브라운의 데미글라스라는 그 소스를 뿌려서 그래서 익은 야채와 그 다음에 빵이 곁들여 나왔었고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서 시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 보면은 그 도쿄의 그 스키치 아카시초라는 외국인 거류지가 이 렌가테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이 외국인들이 이게 렌가테에 와서 포크 카츠레스를 먹어보고 이것은 그 서양에도 없는 그런 요리다 해서 너무 맛있어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기에 절충 요리의 식당들이 많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공급량의 어떤 절반 이상이 다 이 포크레스와 같은 서양식 요리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포크 카츠레스는 1907년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해서 다이쇼 시대인 1912년부터 26년에는 이미 하나의 그 정착된 양식의 하나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1921년이 되면은 그 도쿄 신주쿠에 돈가스 전문점인 오로지 그 돈가스 전문점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얇은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두꺼운 등심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등심을 사용해서 일본인들의 그 식습관인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 돈가스를 잘라서 내서 판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로지가 이 돈가스를 잘라서 판매한 그 첫 번째 그 돈가스 전문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8년 뒤에인 1929년에는 도쿄 우에노의 오카치마치에 있는 그 폰치켄이라는 돈가스 전문점에서 그 시마다 신지로라는 그 업주가 지금 현재의 그 일본식 돈가스를 처음으로 이제 판매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탄생한 그 돈가스의 그 절충 요리인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가스 절충 요리의 그 특징은 첫 번째 그 두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얇은 돼지고기를 사용 안 하고 2.5에서 약 3cm 정도의 굵은 두께의 어떤 돼지고기를 사용한 것은 어떤 육즙이 풍부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업주들이 또는 서민들이 고안한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 두꺼운 고기를 튀기려면 아주 기름을 듬뿍 넣어서 깊은 그런 곳에서 튀겨내야 된다 해서 딥해 프라잉이라는 그런 요리 방법을 또 고안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돈가스에서는 이제 그 양배추를 썰어서 내는데 이 양배추를 처음으로 썰어낸 사람은 그 렌가테에 있어서 그 기타 겐지로였었습니다. 그 렌가테에서 조금 전에 그 그림에서 아까 보여준 거기에서 이 기타 겐지로가 왜 채선 양배추를 갖다가 고안을 했느냐면은 그때 1904년 5년이 되면은 러일 전쟁이 발생했는데 그 러일 전쟁이 발생할 그 당시에 실제로 이제 지원들이 다 군대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돈가스에 곁들이 나온 그 요리가 익힌 야채였었는데 그 일손이 부족한 상태에서 야채를 다 익히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은 이 익힌 야채 대신에 그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겠나라고 기타 그 겐지로가 생각한 게 채선 양배추를 썰어서 내어보니까 의외로 더 효과가 있었고 왜냐하면은 이 돈가스를 아주 뜨겁게 튀긴 그 돈가스를 한 입에 넣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채선 양배추를 한 입에 넣었을 때 그 다음에 그 기름기를 싹 씻어주는 그런 산뜻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채선 양배추는 일본에 있어서 돈가스에 그 곁들여진 어떤 특유의 그 고안이라 할까 어떤 창의적인 그런 생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충요리인 돈가스의 특징으로 또 꼽을 수 있는 게 일본의 주식이 쌀밥과 된장국이기 때문에 이 쌀밥과 된장국을 곁들여서 낸다는 그런 어떤 고안을 또 하나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로 포크 카츠레스는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했었는데, 역시 그 오로지라는 아까 돈가스 전문점에서 고기를 썰어서 내는, 그래서 일본의 그 식문화의 그 중심인 그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서민들의 많은 아이디어가 내포돼서 탄생한 그런 요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일본 문화는 예부터 서양이라든지 중국, 한반도 등 외부 문화를 수용해서, 그리고 자신의 문화와 융합 또는 절충해서 새로운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문화를 만드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시대의 어떤 그런 근대화 과정에서도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군국주의와 연계된 그런 부국간병 정책으로서 서양의 식문화를 수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일양 절충요리가 탄생이 되었고, 그 하나로서 이 돈가스는 서양의 커틀릿이 일본 식문화로 융합된 그런 요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돈가스가 그럼 한국에는 언제쯤 들어왔느냐면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에서 40년 정도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돼지고기로 튀긴 그런 음식이 그 대중적인 음식으로서 자리를 확실히 잡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경양식집이 생기기 그 이후 1960년대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을 통해서 이 돈가스 요리가 들어왔지만은 일본의 전통적인 그런 돈가스가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때 경양식집의 어떤 돈가스는 포크 허틀릭의 어떤 그런 얇은 돼지고기를 사용한 그런 커틀릿이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아마 그런 포크 커틀릿이 소개된 이유는 두꺼운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짧은 시간에 또는 간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과, 그리고 이 얇은 고기이기 때문에 고기를 두드려서 넓게 이렇게 펼치면은 또 푸짐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자아내기 위해서 아마 포크 커틀릭의 조리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북아 해역에 있어서 이 문화 교류로서 탄생한 절충 요리의 하나인 그 돈가스에 얽힌 교류와 그 다음에 그와 연관된 그런 융합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